이렇게 마무리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아마도 감독님과 배우님들은 조금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오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한 분씩 먼저 관객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세입자 연출 제작 시나리오를 맡은 유민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많이 뵌 분들도 많아서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에서 신동 역할 맡아서 연기한 김대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세입자에서 집주인 역할을 맡은 함상현입니다. 계급으로 따지면 제일 윗분이 또 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 영화에서 월세녀 역할을 맡은 배우 박서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유창하게 하시는 분 이런 배우님 목소리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보는 건 또 처음이어서 되게 반가운 마음이 들고요. 오늘 관객분들 중에는 아마 영화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이미 N차 관람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서 저도 좀 어떤 이야기들이 질의응답 시간에 나올까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네 분의 육성으로 이 세입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당분간은 또 없을 일일 테니 오늘 좀 영화에 관해 궁금하셨던 거, 네 분에게 좀 평소에 묻고 싶었던 것들 이런 거 충분히 나누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영화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살짝 좀 들어보면서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해 볼까 싶은데요. 오늘 질문해주시는 관객분들께는 선착순 5분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이 소설, 원작 소설이 실려있는 책을 선물로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원작 소설이 있다는 뜻인데 감독님은 요 소설을 좀 어떻게 만나셨고 특히 좀 어떤 것이 개인적인 흥미를 이끌게 해서 이걸 영화화를 또 결정하게 되셨는지 이런 것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미 참 많이 이제 이에 관련된 이야기는 했는데 일단은 이 작품 그 천장새라는 어떤 단편이 저는 다른 어떤 그 영화 기획을 통해서 이 작품을 읽어보게 됐는데요. 특별히 또 오늘 그 원작자이신 네, 장은호 여기 계십니까? 작가님 잠깐 일어나시래요. 안녕하세요. 역시 대단원의 마무리 같은 느낌이 나는군요. 네네.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고 이거 나도 한번 이렇게 각색을 잘 해서 영화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연출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차에 저는 이제 뭐 그때 그 당시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지쳤었는데 이 작품 엔딩에 어떤 신동의 심경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네, 각색 의지를 불태우게 됐었고 되게 그때부터 좀 빠르게 각색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나름대로 되게 어쨌든 그 글을 쓰면서 저도 이제 치유를 받았던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재밌고 좀 의미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감독님께서 이 말씀 처음 하셨을 때도 이 영화의 어떤 독특한 설정이나 소재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물의 감정에 더 방점을 찍고 이 작품을 시작하셨다는 게 좀 여러모로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은데 이 배우님들 입장에서는 이 낯설고도 기묘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익숙한 아주 가까운 현실처럼 느껴지는 이 세계를 또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좀 궁금해요. 세 분 다 좀 시나리오 처음에 어떻게 읽으셨는지 저는 약간 월월세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대사가 없다 보니까 인물을 좀 표현해내는데 상상의 여지가 좀 컸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또 글을 읽자마자 바로바로 느낌이 오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각자 시나리오 처음에 어떻게 읽으셨는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건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너무 현실적이어서 이 월월세랑 천잠세라는 그런 어떤 제도가 실제로 다른 외국에서 막 이렇게 실제로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현실적으로 읽어서 제가 막 찾아봤던 기억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히려 현실적이어서 너무 재밌었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되게 좀 연기적으로 열정이 많이 불타올랐던 그런 첫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함상혁 배우님도 시나리오 재밌게 읽으셨나요? 네. 처음에 되게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고 약간 어린 사람이 되게 집주인이어서 좀 방 좀 나가주라 이렇게 하는 게 사실상 되게 웃긴 장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집주인이기 때문에 되게 연기할 때는 좀 당당하고 세게 연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읽었을 때는. 네, 저는 그 특유의 딱 부러지는 말투 어떻게 연습하셨는지 궁금했는데 연기할 때부터 이미 준비할 때부터 이미 생각을 하셨었군요. 좀 세게 말을 해야겠다. 네, 어차피 집주인이기 때문에 월세랑 다르게 그냥 뭐 월세에 있는 사람 뭐 나가라 하면 막 나갈 거고 약간 그런 되게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게 하는 연기가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 싶었어요. 맞습니다. 절대 굽히지 않아도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고요. 소연 배우님은 좀 어떠셨습니까?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쭉쭉 읽다가 이제 그 다음에 제 대사를 보게 되잖아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외우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일단 없고 그럼 이 인물을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지? 여기서 고민이 많았는데 감독님께서 힌트를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연기를 할 수 있었고요. 저도 이제 친구 집에서 얹혀 살았던 돈이 없어서 얹혀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도 월월세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기억을 조금 뭐 되살리면서 서울의 상경에서의 그런 어색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상기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영화에서의 어떤 컨셉이라고 생각했는데 배우님 기본적으로 굉장히 웃상이시구나라는 생각을 맥혀서 보면서 약간 하게 되는데 감독님께서는 좀 어떤 힌트를 주셨던 걸까요? 일단 소연 배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제 외국인 배우를 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 쉬운 디렉션은 아닐 것 같아서 이게 좀 소통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디션을 조금 국내 배우 위주로 이게 좀 제가 원하는 어떤 피지컬적인 조건도 있고 키가 상당히 작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좀 열어놓고 오디션을 봤는데 일단 프로필을 처음 봤을 때도 되게 좀 이 친구 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딱 들어오는데 굉장히 세더라고요. 에너지가 되게 존재감도 있고 되게 똘망똘망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내가 딱 원하는 어떤 그런 월월세녀의 그런 그 조건은 아니었으나 좀 더 뭐 키가 더 작았으면 좋겠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이 친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강력한 존재감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배역이어서 그래서 뭐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상당히 또 성격은 또 되게 시크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저는 좀 약간 입에 좀 쥐가 날 정도로 계속 웃었으면 좋겠다. 일단 계속 웃고 그 웃음이 이게 너무 또 막 그렇다고 또 가식적이거나 인위적으로 보이진 않았으면 해서 이제 저 친구한테 좀 레퍼런스 될 만한 어떤 그 영화를 줬던 거는 이제 젤솜이나 라스트라다의 젤솜이나 항상 미소를 좀 머금고 있고 약간 인형 같은 느낌이 있긴 해도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게 그렇게까지 뭐 기괴하게 보인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었어가지고 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말씀해주신 부분 덕분에 뭔가 이 영화의 서스펜스와 유머가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약간 이 인물에 관한 설정들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보면서 사실 대건 배우님은 옆에 계신 두 배우님과 모두와 호흡을 좀 맞춰 보셨잖아요. 좀 연기하면서 어떤 기억으로 남아 계신지 이런 것도 좀 듣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근데 그 우선 집주인 여기 함상혁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도 너무 잘 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처음 봤는데 제가 딱히 뭐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해서 그냥 그걸 그대로 제가 받기만 하면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상혁이가 되게 저를 좋아해줘가지고 또 되게 지금도 너무 똘망똘망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죠. 네, 현장에서 즐거웠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소연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자마자 감독님한테 어떻게 어디서 배우 구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던 것 같은데 그 실제로 영화를 보신 제 지인분들이 다 저한테 그 배우 어디서 구했어?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임팩트 있게 잘하지 않았나. 그리고 되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계속 웃고 있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 연기가 그냥 웃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현장에서 보면서도 아 진짜 되게 그 뭔가 내공이 느껴진다 이게 너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대건 배우님의 어떤 연기와 현장에서의 모습 같은 거는 앞으로 나올 질문에서 또 차차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객석으로 마이크 옮겨 볼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직접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에서 먼저 손 들어주셨어요. 책이 5권밖에 없지요? 네, 일단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 늦게 봤네요. 너무 좋은 영화고 흑백 버전도 보고 주변에 알려야겠습니다. SF나 SF 스릴러 이거 장르를 뭐라 그래야 되죠? 어쨌든 이 원작을 이렇게 영화로 만든다고 하면 진짜 모범적인 영화일 것 같아요. 마지막에 엔딩 보고 되게 감동해서 울었습니다. 네, 너무 배우는데도 연기 너무 좋았고요. 저 질문은 이전에 이미 받으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아직 원작 소설 못 읽어봤는데 소설을 영화로 옮기시면서 특히 뭐 스토리를 갖고 뭐 세세한 스토리 사실 팩트 이런 것보다는 좀 연출 구성하시거나 특히 또 배우 섭외하실 때 좀 주안점을 두거나 바꾸거나 하신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 네, 좀 감독님께 궁금했습니다. 특히 이 임팩트가 너무 좋은 그 월월세녀와 그 월월세남 두 분은 좀 저승사자 같은 좀 저는 뭐 분장이라든지 표정이나 또 갓 같은 느낌 모자 때문에 그런지 이런 인상을 받아서 그런 색이나 연출하시거나 뭐 배우 쓰실 때 좀 어떤 거 가지고 어떤 의도 가지고 드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은 너무 훌륭한 원작과 훌륭한 배우들이고요. 저는 제가 뭐 세팅을 잘한 것 같아요. 그냥 그걸로 참 많이 묻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고요. 일단 뭐 원작은 제가 진짜 너무 사랑하는, 네, 너무나 재밌는, 되게 좀 세계관도 되게 독특하면서 천대적이고, 그래서 일단 뭐 크게 바꾼 거는 없습니다. 이미 그 월월세나 천장세는 이미 원작에 있는 개념이고요. 거기서 제가 조금 뭐 디테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바꾼 게 있다면 약간 좀 현실이랑 저는 일단 근미래라는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좀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근미래적인 어떤 뭐 AI 영상 통화라던가 뭐 이런 것들 좀 들어가 있고, 집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소년이 아니라 그냥 나이가 좀 많으신 그런 캐릭터였는데 일단 뭐 그런 부분들, 뭐 지금도 그런 징후가 좀 있잖아요. 그 자기 자식한테 그냥 그 명의로 물려준다던가, 뭐 이번 이 작품에서는 거의 그 훈련까지, 집주인 훈련까지 엄마 이렇게 실습처럼 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네, 더 나아가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리고 뭐 오염이 되게 심하다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쓴 거는 어떤 이런 되게 그 경고하고 좀 학대적인 어떤 시스템이 한 소시민의 그런 심리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약간 어떻게 하면 잘 표현을 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월월세남과 월월세녀는 사실 여기서는 좀 더 바퀴벌레라는 설정을 좀 선명하게 가져갔고요. 그래서 그 바퀴벌레한테 우리가 느끼는 그런 어떤 약간의 혐오감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최근에 제가 조금 혐오가 조금 만연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작품에서 전달을 좀 하고 싶었고 그 벌레 특유의 그런 무표정과 굉장히 좀 이질적인 그런 그런 부분들을 좀 디렉션 주는데 참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또 나온 김에 또 작가님이 와주셨으니 작가님 괜찮으시다면 그런 것도 약간 작가님 입장에서도 궁금했거든요. 어쨌든 이게 영화 보시면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처럼 약간 내 자식인 듯 아닌 듯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으실까 싶은데 영화 보시면서 조금 가장 뭐랄까요 기분 좋게 놀라웠던 것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 원작이랑 비교해서 보질 못했어요. 사실은 이제 몰입이 되더라고요. 이게 몰입이 되고 그 저는 요거 보면서 이제 2번 울었거든요. 2번 울게 만드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작이랑 차이를 느낄 새가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오늘까지 합쳐서 3번 봤는데 3번 다 그렇게 되네요. 계속 몰입해서 봐서 크게 다른 점을 못 찾고 있어요. 혹시 어디에서 울컥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배우님 울 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천장에서 누울 때 있잖아요. 그때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면 바닥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더 바닥에 살고 있다는 그 느낌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울고, 그래서 원작과의 비교는 제가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뭔가 감독님과 작가님이 두 분이 굉장히 창작자로서 정말 서로 존중하는 것이 되게 느껴졌어요. 오늘 약간 그러기로 약속하고 오신 건 아니죠? 좋습니다. 다음 질문도 그러면 이어서 받아볼게요. 네, 여기 맨 앞에서 손 들어주셨습니다. 약간 좀 이런 질문하면 약간 변태 같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 또 수험한지 보는 거라서. 근데 컬러 버전으로 보니까 임대책에서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감독님께서 현실과 망상 사이를 경계를 모르게 했으면 좋겠다, 모호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오빠가 이제 공원에서 도장을 찍은 걸 볼 때 분명히 성이 김 씨였거든요. 근데 오빠는 박동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부터 이제 약간 망상인 거를 힌트를 숨어두신 건가 여쭤보고 싶어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연결이 약간 튀고 그리고 벽에 그림도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있게 만든 부분도 있고 약간 그 캐릭터들끼리 뭐 같은 곡조의 음조의 휘파람을 분다던가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조금 좀그 분열된 어떤 그 한 인물의 어떤 자아들이라는 것 그런 코드들을 조금 세팅을 해 놓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보면서 이게 또 보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컬러 버전을 거의 한 1년 반 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백 버전으로 이제 전환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컬러 버전에서는 이제 흑백 버전 표현이 좀 안 됐던 부분들이
조금 더 잘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그때 그러니까 기억이 이제 새록새록 나는 거죠. 이랬었구나 막 이랬던 부분들도 다시 보이고 네 그렇습니다. 너무 항상 촌철살인 같은 질문을 오실 때마다 날려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세입자의 명예 세입자이시군요. 네. 저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OTT 서비스가 개봉이 됐는데 OTT 서비스가 개봉됐지만 아직 극장에 걸려 있으니까요. 흑백 버전 안 보신 분들은 꼭 관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어서 가볼게요. 혹시 또 질문이나 감상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네, 여기 중앙에서 위쪽에서 올라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이 영화를 보고서 볼 때는 왠지 몰랐는데 보고 나서 계속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천장세 사람들이 신체가 변형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면 있잖아요. 그게 계속 데자부처럼 뭔가 내가 겪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한 3개월 정도 고시원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더 길게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되게 좁은 방이었어가지고 점점 몸이 쭈그러드는 느낌이 들고 주변 친구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사람이 피폐해지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계속 밖으로 나와라, 거기 있지 말아라 말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벌써 2010년쯤이었으니까 14년 전이었어가지고 되게 옛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다시 떠오른 순간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감상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냥 보면서 궁금했던 것은 지난번에는 흑백을 받고 이번에 컬러를 봤는데 감독님께서 이거를 흑백으로 만들면서 이 부분은 컬러를 죽이는 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이 있었을 것 같고 저는 저 부분이거든요. 저 빨간색 코트를 입은 걸 오늘 봤을 때 저 색깔이었구나. 저도요. 저 색깔 되게 눈에 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저오셨는데 그런 식으로 이거는 흑백으로 만들기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 그리고 같은 의미일 수 있겠지만 컬러화 했을 때 다시 흑백이었던 컬러로 상영하게 됐을 때 역시 이 부분은 정말 컬러가 좋은 것 같다 흑백보다 이런 분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냥 여쭤봐요. 네. 너무 개인적인 경험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그런 이야기 듣는 거 그러니까 사적인 경험도 이야기 듣는 거 너무 좋고 그게 이제 되게 소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작품은 그냥 관객분들하고 소통을 위한 어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소통의 재료 수단 이럴 수 있고 정작 중요한 거는 이제 영화를 보고 어떤 다른 것들을 이제 비슷한 것이나 다른 것들 굉장히 사적인 부분들을 이제 경험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렇고 저는 이제 이게 사실은 칼라 버전, 흑백 버전 말고 제가 좀 칼라랑 흑백이랑 공존하는 그런 버전도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DCP 말고 MOV로 그냥 소장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그림 있잖아요. 그림이 처음에 이제 그림이 칼라에서 이제 흑백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 부분이랑 또 이제 천장 공간에서 그림만 이제 칼라로 좀 표현된다거나 그 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림은 약간 칼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버전을 한번 만들어 봤었고 그리고 이제 오염도 같은 거 공기 오염도 같은 경우는 제가 칼라가 아무래도 좀 정확하게 그 부분을 표현을 해준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그걸 굉장히 또 좀 예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칼라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제가 원하는 되게 답답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되게 미학적으로 전달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과 이제 그 공기만큼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하고 갑갑한 어떤 신동의 그런 되게 모노톤의 어떤 일상들 이런 부분들은 역시 흑백이 잘 전달하는 것 같아서 참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개봉할 때 그래서
그래도 고심 끝에 어떤 큰 메시지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배우님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쪽이 좀 더 취향인지 이런 것도 궁금해지는데 사실 영화의 거의 모든 씬에 이제 대건 배우님이 또 나오시잖아요. 배우님 입장에서는 어떤 버전으로 영화를 볼 때가 조금 더 마음에 드시는지? 네. 두 가지 버전 다 느낌이 너무 달라서 사실 저는 그 월월세 나온 월월세녀의 의상하고 그 화장실이 꾸며져 있는 그 색감을 되게 맞아요. 좋아했거든요. 핑크톤으로 되게 잘 네. 맞춰주셨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가려지는 게 아쉬웠고 그리고 제가 미학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저거든요. 제가 컬러 스크린 저 서울 하늘 너무 아름답다. 네, 이렇게. 너무 예쁘다고 이거를 흑백으로 가리기 너무 아쉬워요. 근데 제가 그랬는데 이게 그 말 듣고 흑백으로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약간 쉐이프 오브 워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색감이 너무 좋아서 되게 좋아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다른 면으로 감독님 말씀처럼 되게 전체적인 맥락이나 조금 되게 직접적으로 확 받아들이는 느낌보다는 뭔가 좀 한번 걸러서 이렇게 와지는 느낌이라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흑백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른 두 배우님은 어떠세요? 사실 뭔가 동시대의 영화를 찍으면서 내가 출연한 작품을 흑백으로 본다는 일 자체가 되게 생소한 경험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네, 컬러 버전이 더 좋은지, 흑백 버전이 더 좋은지, 네,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상혁 배우님은 어떠세요? 일단 컬러 버전으로 오늘 새로 나온 버전으로 봤을 때 아까 그 대건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욕조가 핑크색으로 막 되어 있었던 거 약간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컬러가 더 낫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약간 이 영화에 느껴지는 약간 답답함이나 약간 갑갑함을 느끼는 걸 그러니까 더 갑갑함이 느껴지는 버전은 흑백 버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좋긴 한데 너무 물어본 제가 민망하게 약간 오늘의 대화를 총정리해주고 계신 것 같고 흑백 버전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다행히 흑백으로 개봉을 해서 정말 다행이었군요. 네, 소연 배우님은 어떠세요? 저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전체적으로 뭔가 이 영화의 메시지라든지 현실감을 위해서는 흑백이 아무래도 좋긴 한데 제가 만약에 일반 관객이었으면 보기 편한 건 아무래도 컬러감이 있는 게 더 보기 편할 것 같아요. 영화관에서는 아무래도 좀 눈도 침침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확실히 일단은 영화가 제일 중요한 게 메시지 전달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흑백으로 한 게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는 선택이었고, 근데 그 와중에 감독님의 이 외장하드에는 흑백 컬러가 동시에 있는 버전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혼자만 재밌는 거 다 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질문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혹시 또 질문이나 감상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저기서 오른쪽.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이 세입자 저는 그 원작을 읽었었는데요. 이 영화로 만든다고 이 얘기 들었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고 의문이 들었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천재적으로 이게 원작보다 더 원작 같은 이런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의 천재성에 정말 놀랐고요. 그리고 또 연기자분들의 그 연기가 너무 훌륭해서 또 놀랐습니다. 어쨌든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아마 대한민국이 이후에 점점 더 회자되면서 더 이 반응이 커지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겸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제가 이 영화에서 약간 오게티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세입자를 읽을 때 이 천정은 굉장히 뭔가 영화에서 표현된 것보다 좀 더 갑갑하고, 뭔가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서 천정을 보면 스페이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월월세는 화장실에서 사니까 그것보다 이제 천장을 올라가면 훨씬 갑갑해야 되는데, 뭔가 천장에 딱 올라갔을 때 그 층고나 아니면 스페이스 넓이나 이런 게 좀 더 쾌적하달까. 월월세 그 약간 그게 약간 제 생각에는 오게티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기어다니고 뭔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층고가 좁은 데서 이렇게 기어다니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해서 이제 작아지고 뭔가 뒤틀려지고 약간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층고가 생기면서 스페이스가 넓어지니까 이거는 오히려 나라면 월월세보다는 이 천장세에 살겠는데 불도 켜지고 침대도 넓게 있겠다. 뭐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으니까 약간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오해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잘 봤고요. 네. OTT로 또 보겠습니다. 사실 또 저분은 너무 가족적인 또 분위기. 저분은 저희 그 의사 선생님 씬 나오잖아요. 거기 그 병원의 원장님이셔요. 원장님이시라고. 네. 내부자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 이제 뭐 화장실 공간이 조금 더 협소했으면 좋겠다라던가, 네, 이제 뭐 천장 공간이 조금 더, 저도 사실 약간의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촬영이 좀 가능한 공간이었어야 됐어서 사실 약간 예산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 일단 뭐 그 저희가 이제 천장을 뗄 수 있으면 참 좋았겠는데, 천장을 떼려면 뭔가 또 다른 어떤 뭐 세트장이라던가 이런 그 세팅이 조금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충족을 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약간 저도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어찌 보면은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이게 그 공간 자체는 되게 초라하지만 사실 그 면적으로 보면은 제일 넓은 면적을 쓰고 있는 셈인데, 그런 지점도 저는 또 뭐 재밌는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굉장히 그냥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비천하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비참한 어떤 계층이지만, 사실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그냥 뭐 거리에서 산다고 한다 치면은 홈리스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면적 자체는 또 되게 넓잖아요. 뭐 그런 지점들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네. 저도 약간 그런 코드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천장에서 찍은 대건 배우님의 그 천장의 모든 씬의 연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막상 거기 올라가서 이제 촬영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영화는 이렇게 편집도 잘 되어 있고 어떤 시각적인 그리고 효과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음향도 더해져 있고 이렇지만, 사실 실제 촬영하면서는 그냥 저 공간에 나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어떻게 저런 감정 연기를 또 하셨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런 연기가 재밌었다고 말씀하셨던 것도 본 적이 있어서 좀 당시 어떠셨는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게 세트장에서 그걸 했는데, 거기 제 기억으로는 천장 그 공간이 지면에서 좀 떨어져 있었어요. 공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갔을 때 거기 환경이 주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상상력을 좀 자극하게 했었던 장면이었어요. 제가 그 대본을 볼 때도 그렇고 실제 거기서 연기를 하면서도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제 지문에는 뭐 끼익끼익 소리가 난다 뭐 이런 그런 부연 설명들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소리가 아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어떤 제 신체의 어떤 리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템포나 리듬을
감을 되게 찾아가면서 하려고 했었던 기억이 있었고 거기가 되게 이렇게 좀 갑갑한 공간이다 보니까 좀 더 잘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엔딩 씬에 또 이제 마음이 확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엔딩 씬의 굉장한 절망감과 아이러니함들이 사실 영화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신동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혼자만의 우울에 빠져서 고뇌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약간 좀 헐랭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평범한 남자이고 약간 빈틈도 좀 있고 영화에서 이상한 유머를 구사하기도 하는 좀 다채로운 캐릭터이고 좀 전체적으로 힘을 많이 빼고 연기해주신 모습들을 많이 엿봤어서 이 후반부에 치달을수록 그 감정의 진폭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도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굉장히 여러 번의 논의를 거듭하면서 좀 차곡차곡 만들어낸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좀 감독님은 어떤 것들을 좀 요청하셨는지 이런 것도 들어보고 싶고 배우님은 또 거기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정확하게 한 22년도 겨울이어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코로나 한두 번 걸리니까 이게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일단 저는 이제 대건 배우가 연기를 상당히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사실을 다른 작품 워낙 훌륭한 작품들도 많이 했었고 해서 알고 있었고 그런 자연스러움은 이 작품의 컨셉이 좀 세잖아요. 되게 우화적이기도 하고 이런 센 컨셉 하에서 어떻게 잘 소화를 해낼 수 있을까 개인적인 어떤 호기심이 되게 컸었고 그래서 일단은 뭐 배우랑 뭐 작품 전에 좀 어떤 식으로 소통을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미지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해서 뭐 사진전 같은 데 가서 약간 그 미래적인 어떤 이미지, 흑백의 이미지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어떤 그 캐릭터를 조금 설명해 나가는 작업들을 좀 했던 걸로 좀 저는 기억을 하고 후반 그 마지막 씬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게 신동이 굉장히 비참한 상황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저는 심파보다는 이제 페이소스를 좀 원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웃음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대건 배우가 근데 저는 눈물을 좀 흘려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 심파처럼 보일까 좀 걱정을 했죠. 그래서 저거를 뭐 배우가 원하니까 찍기는 찍는데 이걸 안 써야지. 그런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배우가 원하는 거 하나 이렇게 그래서 편집실에서 이제 뭐 한번 붙여보고 안 되면은 이제 그냥 버리는 거죠. 근데 편집실에서 붙여봤는데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또 신바처럼 울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건 배우는 이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저보다도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그 해석력이 좀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어떤 캐릭터의 어떤 지점에 대해서 본인이 뭘 해야 될지 되게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건 배우님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뭔가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사실 시나리오의 지문에 운다 이런 표현이 없었다는 뜻이고 웃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사실은 정반대의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선택을 하신 건데 어떻게 그 결정을 또 내리게 되셨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지네요. 막 엄청난 준비를 해가서 이걸 해야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저도 현장에서 그런 느낌을 그냥 받았었던 것 같아요. 워낙 세입자라는 작품 자체를 접근할 때 저희가 사전에 사진전도 갔다시피 이 영화는 되게 이미지적인 영화다라고 좀 많이 감독님하고 소통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도 장면 장면 되게 뭐 어떤 역할은 제 감정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어떤 역할은 이런 연기로 흐름이 가려면 내적으로 이 캐릭터가 이런 것들을 겪어왔던 그런 감정을 생각해야 될 때도 있는데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장면 장면을 좀 이미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떨어지는 눈물 같은 것도 어떤 정서를 먼저 생각했다기보다는 뭔가 이 친구의 얘기를 듣는 신동의 얼굴에서 눈물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서 눈은 커져 있는 상태, 경직돼 있는 상태, 그러다가 풀리면서 웃음 살짝 이런 느낌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느낌적으로 되게 받았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느낌이 한번 빡 오면 이건 되게 좋은 거다라고 저 혼자 또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감독님한테 감독님 여기서 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근데 또 말을 안 하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또 겁이 많아가지고 괜히 그냥 했다가 컷하고 욕 먹을까봐 감독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다행히 하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공평한 선택을 내렸던 감독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도 딱 한 권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의 마지막 선물을 받아가실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괜찮으실까요? 어머, 여기 네, 드디어 마지막. 안녕하세요. 이번 세입자의 천장세녀를 맡은 박봉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촬영을 마치고 지금까지 이제 개봉을 하고 GV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배우분들한테 좀 궁금한 게 혹시 자기가 맡은 역할 외에 정말 이 역할을 소화해보고 싶다라는 역할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배우님은 먼저 네, 어떠셨어요? 혹시 다른 배역을 맡아보고 싶으시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천장세녀를 했지만 그 박소영 배우님이 하신 월월세녀 역할을 탐내고 있습니다. 한 단계 올라선다는 느낌은 감사합니다. 네, 소연 배우님은 어떠세요? 도전이 들어왔는데. 도전 받아드리겠습니다. 소연 배우님 혹시 다른 배역 해본다면 어떤 거 해보고 싶으셨어요? 소연 배우님 일단요. 저는 그 대건 선배님 옆에 동료 역할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진짜 그 잔잔한 스트레스를 늘 달고 사는 직장인의 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저는 오히려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되게 웃긴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상혁 배우님은 혹시? 저도 그 월월세녀 역할 인기가 많네요, 어른세녀가. 이유도 있을까요? 이게 그 세입자 영화 중에서 중간에 나오는 건데 그 월월세녀님이 문을 살짝 열고 막 그 2주 막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대건 배우님은 혹시 다른 배역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동환 선배님이랑 같이 계속 했었다 보니까 그 월월세남을 한번 해서 좀 괴롭혀보고 싶어요. 좀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공중으로 들어보고 싶다. 네, 한번 그 소원입니다. 나중에 CG로 한번 해주세요. 동원 배우님까지 오셨으면 정말 재밌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 아무래도 관객분들 여러 번 영화를 좀 봐주신 관객분들도 계시고 이 팀 세입자에서 또 여러 명이 와주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눈빛들에 약간 힘입어 대화하게 되는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마무리 인사하기 전에 그거 하나 여쭤보려고요. 아무래도 이제 또 감독님과 배우님들은 이제 세입자는 좀 마음 한쪽에 잘 저장해 놓고 또 다음 여정으로 이제 가기 위한 준비를 또 한참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오래 생각하고 계신 것들 아니면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다음 작업 이런 거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인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저는 지금 시스터우드라는 어떤 그 약간 스릴러틱한 드라마 후반 작업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좀 발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호러나 조금 장르성이 강한 혹은 하이브리드 된 것들을 그동안 좀 해왔는데 요거는 좀 드라마 요소가 좀 강해서 저한테 색다른 도전이었어가지고 재밌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시스터우드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대건 배우님. 네, 저는 요새 연기 시작하고 가장 처음으로 굉장히 긴 공백기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엎어진 김에 꽃 본다고 요새 굉장히 취미 생활을 잘 즐기고 있고요. 아마도 다음 작품은 차가운 것이 좋아라는 이제 좀비물의 영화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도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꽃 너무 오래 보지 않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네, 상혁 배우님. 제가 지금 딱히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나 그런 건 없는데 제가 폭락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 그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폭락 지금 한참 상영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연 배우님. 저는 다가오는 3월에 U+ 모바일 TV에서 퍼스트 러브라는 이제 학생물 드라마가 개봉이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주인공 친구 역할로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거랑 에마라는 또 넷플릭스 OTT에서 저 단역으로 잠깐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저는 단역이든 다른 역할이든 가리지 않고 저는 이제 하세요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위치라 아직은 그래서 더 많이 스크린에 나올 수 있게 열심히 오디션도 많이 보고 연기 연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계신 관계자분들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시고 저희 인사는 소연 배우님부터 이렇게 역순으로 올까봐요. 마무리 인사 오늘 관객분들께 함께한 소감과 함께 좀 전해주세요. 2025년 새해부터 저희 영화 관람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제 마음속에 다 담아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에도 세입자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입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가올 설날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취하지 않게 소화제도 드시고 잔소리도 대비하시고 잔소리 하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뭔가 대장정의 끝이 보여서 저는 되게 섭섭한 마음보다는 시원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되게 아이 키우듯이 정말 뭔가 처음부터 되게 많은 일을 하면서 이 작품을 제작을 해왔는데 진짜 지금은 좀 이제 놓아줘야 되나 보다. 되게 시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랑 이 작품이 소통하길 바라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되게 잊을 수 없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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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독님이 시원하다 하셨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고 이 영화 극장에서 볼 걸 너무 사람들이 약간 후회하게 만들도록 여전히 입소문이란 중요하니까 리뷰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화 재밌게 봤다고 주변에 소문도 많이 추천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늦게까지 감사합니다.